이번 주 내내 시장이 내리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증시 오늘로써 4거래일 연속의 하락세입니다. CNN머니의 마감 브리핑 내용 보시죠. 제목이 저는 솔직히 조금 기분이 좀 나쁜 구석이 있습니다. 뭐 4자가 저렇게 들어가서가 아니라요. 보통 증시에서는요, 9.11 때도 그랬고, 뭐 리만 브라더스 파산했을 때도 그렇고, 아무리 진짜 대단한 악재라도 보통 3일 내리 빠지면 하루 정도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용어로 뭐 3세판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 건데, 아무튼 이 3자가 상징적인 그런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주에 깨졌다는 거죠. 그래서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도 반등이 안 나오고 저렇게 결국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찍었다. 이게 바로 지금 증시에는 뭐 기술적이든 뭐든 그 어떤 분석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국면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좀 이례적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다음에 뭐 내용 밑에 보시면은 경제지표도 안 좋았고 뭐 태풍의 영향이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특별히 뭐 볼만한 내용은 없고요. 전문가 시황을 통해서 그냥 현지 월가의 투심이 어떤지나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 제이 퓨어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좀 특이한 금융사네요. 2100 제논 투자그룹.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미 투자자들은 세금 인상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현금 확보, 즉 매수보다는 매도 분위기가 너무나 뚜렷하다.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반등 시도가 잠깐 있었지만 금요일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 면담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문제 해결의 힌트도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매수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결국 오늘도 반등은 무산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경기 침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미국 재정절벽 아직까지 좀 시간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기 또 다른 악재가 하나 추가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시죠. 뭐 모든 싸움이라는 게 다 유치하기는 매한가지지만 이번에도 역시 뭐 누가 먼저 때렸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엊그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측에서 오늘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여기 시내 한복판에다가 로켓포 2발을 발사해서 이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국가 간의 싸움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는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소식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이 에너지 독립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차원에서 셰일가스 개발하고 미국 내 유전도 뭐 생산량 늘리고 이러면서 심지어 2020년에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원유 생산량이 더 커진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서까지 나온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 특히 중동산 두바이유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랍 국가들은 최근 들어서 이런 정황에 대해서 불안감은 물론이고 좀 미국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고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이 교전 소식은 상당히 좀 저도 신경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식전부터 괜히 심란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게요. 로이터 통신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보시면 아랍 지역의 행동대장격인 헤즈볼라의 지도자가 저렇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돕기 위해서는 원유 가격을 올리거나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보자라고 이스라엘을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지금 괜히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갈등은 기존의 뻔한 사안이 아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말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오늘 뭐 해외 상황 외신들 전부 비관적인 내용들이 일색인데요. 그래도 앞으로 다가올 가려진 호재를 한번 미리 예측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와있길래 준비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밀러타박증권의 기술적 투자 분석가 의견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 랠리만큼은 확실히 믿어도 좋다는데요. 지난 10년간의 S&P 500 지수를 분석해본 결과 대체로 11월 20일 부근에서 저점을 찍고 12월 10일 단기 고점을 형성하는 추세가 확인이 됐다네요. 즉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인 동시에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며칠 전에 매수를 해서 한 3주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이는 확실한 수익을 내는 구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고, 지난 10년 이 기간 중 S&P 500 지수 평균 상승률이 2.8%를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대입하면은 한 3주 동안 52포인트 정도 오른다는 건데, 그동안 많이 빠진 거 생각하면 반등폭 치고는 조금 갈증이 없지가 않죠.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 금요일장 MSCI 한국지수 통해서 외국인 흐름을 또 한번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장중에 0.25% 뭐 이 정도면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줬고, 또 근데 마감 후거로 해서 요만큼 반 정도를 또 반납한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글쎄요, 이 정도 1800 중반 정도의 지수대에서는 외국인도 특별히 한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줄일 생각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어떠한 기술적 혹은 정상적인 분석도 통하지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좀 감안하실 때, 오늘 최소한 외국인이 마이너스 요소, 그러니까 뭐 매도 압력까지 작용을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중립 이상은 또 보기 힘들다. 제 말이 좀 제가 드리면서도 좀 그런데요. 그래서 이 정도의 좀 입장을 보시고, 어쨌든 뭐 저점에 대한 확인은 어느 정도 외국인의 컨센서스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는 여기까지였습니다.